혹시 내가? 이 한마디가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말입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 주변에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영국 알츠하이머 리서치 센터와 UCL 치매 연구센터의 조너던 쇼트 교수가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치매 상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기억력이 멀쩡한데도 치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치매를 최소 2년에서 5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호 8가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체 치매의 10%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오늘 이 내용을 모르시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마을 촌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치매. 그런데 이 치매라는 게 단순히 기억력만 나빠지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호주의 비영리 연구 매체인 컨버세이션과 영국 치매재단에서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치매는 뇌의 어느 부분이 손상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우리 몸에 도로망이 막히는 것처럼 뇌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어느 길이 막히느냐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기억력이 괜찮은데라고 생각하시면서 안심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영국 UCL 치매 연구센터의 조너던 쇼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지 능력에는 기억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환자들은 치매가 있음에도 기억력이 멀쩡한 대신 시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를 하나의 큰 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에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부서, 눈으로 본 것을 해석하는 부서, 감정을 조절하는 부서, 말을 하는 부서, 이렇게 각자 맡은 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치매라는 것은 이 회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부서에 먼저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기억 부서가 멀쩡한데 다른 부서에 문제가 생기면 기억력은 좋지만 다른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한 70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손자 이름도 잘 기억하시고 며칠 전에 먹은 저녁 메뉴도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평생 싫어하시던 단 음식을 갑자기 찾기 시작하셨어요. 아침마다 설탕을 수북이 넣은 커피를 드시고 케이크를 사오시라고 하시는 거죠. 가족들은 나이 드시니까 입맛이 변하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전두축두엽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기억력이 아니라 식습관의 변화가 먼저 온 거죠. 이런 경우가 절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영국 치매재단의 전문 간호사 헬렌 매트칼프는 치매 환자들의 초기 증상을 연구하면서 식습관 변화가 매우 중요한 신호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갑자기 싫어하거나 반대로 평생 안 먹던 음식을 찾기 시작하는 것, 특정 색깔의 음식을 거부하거나 금속 맛이 난다고 계속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뇌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전두축두엽 치매라는 종류는 영화 다이아드로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앓고 있는 병인데요. 이 병은 뇌의 앞쪽과 옆쪽 부분에 이상한 단백질 덩어리가 쌓이면서 생깁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행동과 성격,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기억력보다 성격이나 행동이 먼저 변하는 겁니다. 갑자기 단 음식을 엄청나게 찾는다면
이건 그냥 입맛이 변한 게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잠자는 모습의 변화입니다. 2022년에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평소보다 꿈이 생생하고 자면서 몸을 많이 움직이거나 악몽을 자주 꾸는 분들이 나중에 치매 진단을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의 남성분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경희대학교 병원 신경과의 이진산 교수님은 수면과 치매의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는데요. 이분의 설명을 들어보면 정말 명확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마치 집안 대청소를 하듯이 낮 동안 쌓인 쓰레기들을 치우는 작업을 합니다. 이 쓰레기 중에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도 있고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나쁜 단백질도 있습니다.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이거든요.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청소를 못한 집처럼 뇌 속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2021년 영국에서 진행된 장기 연구를 보면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이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30%나 높았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오래 자는 게 아니라 깊이 자야 한다는 겁니다. 이진산 교수님은 좋은 수면은 잠을 자는 동안 깨지 않고 깊은 수면에 들어가 뇌가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밤에 자꾸 깨거나 화장실을 여러 번 가거나 뒤척이면서 자는 건 좋은 수면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말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호주 컨버세이션의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들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언어 습관이 4가지 있습니다. 첫째,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망설이는 겁니다. 그게 뭐였더라, 저기 그거 있잖아,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단어가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는 거죠. 둘째,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개를 보고 고양이라고 하거나 아예 동물이라고 큰 범주로만 말하는 겁니다. 셋째, 뭔가를 해달라고 하면 그걸 하는 대신 그것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예전에는 이걸 잘했는데, 이런 식으로 과제를 회피하는 거죠. 넷째, 사용하는 단어가 점점 단순해집니다. 다양한 표현 대신 같은 단어만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물론 가끔 단어가 생각 안 나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고 점점 심해진다면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성격과 감정의 변화입니다. 이건 정말 가족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평생 다정하시던 분이 갑자기 냉정해지거나 재미있어 하시던 것들에 전혀 웃지 않으시거나 반대로 전혀 웃을 상황이 아닌데 웃음을 터뜨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영국 치매재단의 매트 칼프 간호사는 특히 공감 능력의 상실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손주가 넘어져서 우는데도 별 반응이 없다거나 슬픈 뉴스를 들어도 무덤덤하다거나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뇌의 감정 조절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눈으로 보는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시력은 괜찮은데 이상하게 물건을 자주 못 찾거나 계단을 잘못 디디거나 문턱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너던 쇼트 교수는 이것을 후부피질 위축증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눈 자체는 정상인데 뇌에서 본 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카메라는 멀쩡한데 사진을 현상하는 기계가 고장 난 것과 같습니다. 익숙한 얼굴을 못 알아보거나 거리 감각이 이상해져서 컵을 잡으려다가 쏟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어수선한 책상 위에서 물건을 찾지 못하거나 복잡한 무늬가 있는 곳에서 길을 잃는다면 이건 단순히 눈이 나빠진 게 아니라 뇌의 시각 처리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일 수 있습니다. 안과에 가서 검사를 해도 시력은 정상이라고 나오는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다면 꼭 신경과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환각입니다. 이건 특히 루이 소체 치매라는 종류에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없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바닥에 부스러기가 있다고 계속 쓰려고 하거나 벽에 무늬가 움직인다고 말하거나 이런 시각적 환각이 조용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루이 소체 치매는 파킨슨병과도 관련이 있는데 몸이 떨리거나 움직임이 느려지는 증상과 함께 이런 환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늬가 있는 벽지나 바닥이 이런 환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집안 환경도 심플하게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남의 그릇에 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날씨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한다거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뇌의 판단력과 억제력을 담당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성적인 부분의 변화입니다. 이건 말하기 조심스러운 주제지만 정말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갑자기 성욕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하는 경우 또는 반대로 성적 관심이 급격히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뇌의 변화로 인한 것일 수 있으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많이 걱정되셨을 겁니다. 혹시 나도, 혹시 우리 가족도 이런 증상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희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경희대 병원 신경과 이진산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려 70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전체 치매의 약 10%는 원인을 치료하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큰 희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압수두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건 뇌 속에 물이 너무 많이 차서 생기는 건데 이 물을 빼주는 시술을 하면 치매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긴 치매는 호르몬제를 먹으면 개선됩니다. 우울증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진 경우도 우울증을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알츠하이머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료 가능한 치매를 알츠하이머로 잘못 알고 포기해버리면 정말 억울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나 혈관성 치매처럼 완치가 어려운 경우에도 일찍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진산 교수님은 치매는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뇌에서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를 잘하면 2년, 3년, 길게는 5년까지도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잠을 잘 자셔야 합니다. 이건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시고 최소한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게 만드시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시는 것도 수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규칙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하루에 30분씩만이라도 걸으세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는 동안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좋아지고 뇌 속 쓰레기도 더 잘 배출됩니다. 2021년 영국 연구에서도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확실히 낮았습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특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줄이셔야 합니다. 탄산음료, 빵, 과자 이런 것들을 자주 드시면 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대신 등푸른 생선, 견과류, 채소를 많이 드세요. 특히 고등어, 삼치 같은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정말 좋습니다. 네 번째로 머리를 쓰는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퍼즐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노력입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아주 좋은 활동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겁니다. 혼자 계시지 마시고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대화를 하고 웃고 감정을 나누는 것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고립되어 혼자 지내는 게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정말 많습니다. 여섯 번째로 술과 담배는 꼭 끊으셔야 합니다. 특히 술은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합니다. 하루에 소주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쌓이면 뇌에 독입니다. 담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을 방해해서 뇌세포가 제대로 영향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겁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이후에 급격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뇌혈관 질환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만 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은 꼭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치매를 촉진합니다.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을 매일 가지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65세가 넘으시면 1년에 한 번은 꼭 치매 선별검사를 받으세요. 보건소에 가시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지 검사와 함께 필요하면 더 정밀한 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만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뇌의 어느 부분이 손상되느냐에 따라 식습관 변화, 수면 문제, 언어 장애, 성격 변화, 시각 문제, 환각, 이상 행동, 성적 변화 등 다양한 신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들을 일찍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체 치매의 10%는 치료가 가능하고 나머지도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2년에서 5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수면을 잘 관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고 머리를 쓰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술, 담배를 끊고 혈압, 혈당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기검진을 받는 것, 이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방금 전에 뭐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거나 사람 이름이 바로 생각 안 나는 것, 이런 건 정상적인 노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점점 잦아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치매는 기억력만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식습관, 수면, 성격, 행동, 시각, 언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둘째, 하루 7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셋째, 전체 치매의 10%는 원인을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상압수두증, 갑상선 저하증, 우울증 등이 그 예입니다. 넷째,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2년에서 5년까지 증상 악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매일 30분씩 걷고 등푸른 생선과 채소를 많이 먹고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여섯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가 혈관성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검사 받으시고 약은 꼭 꾸준히 드세요. 일곱째, 65세가 넘으시면 1년에 한 번은 꼭 치매 선별 검사를 받으세요. 여덟째, 평소와 다른 변화가 보이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많은 정보를 얻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보세요. 점심 메뉴에 고등어 구이를 추가해 보세요.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새로 배우고 싶었던 것을 하나 시작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 방송 내용을 공유하세요. 자녀분들께 오늘 들은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고 형제 자매들과도 부모님 건강에 대해 의논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치매는 두려운 병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치매에 대해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고 예방과 치료 방법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큰 희망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구체적인 지식과 실천 방법을 가지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와 병원, 요양시설과 지역사회 복지관, 이런 곳들이 모두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100세 마을 촌장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그날까지 100세 마을 촌장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